점심시간, 당신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테이블에 반사되고 음식 냄새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의 감각은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계산대 위에 검은색 카드 단말기, 그 작은 액정 화면에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당신의 사회적 생존을 판가름할 심판대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흉고를 치는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듯합니다. 잔액 부족이라는 5글자가 스크린에 출력되는 순간을 상상하면 목 안쪽이 바싹 마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구매력의 실패를 동료 집단 앞에서 공인받는 일종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단말기의 기계음 하나로 당신의 서열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극히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저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무능의 증거이자 집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전염병 같은 낙인으로 제정이 됩니다. 당신에게 결핍은 피해야 할 형벌이고 숨겨야 할 족쇄입니다.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가장 비논리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제가 먼저 낼게요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 문장은 관대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취약점을 가리기 위한 가장 정교한 위장술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두 개의 자아로 분열됩니다. 겉으로는 무리에게 베푸는 여유로운 구성원의 가면을 쓰고 내면에서는 숫자로 매겨지는 자신의 가치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태연한 손짓, 카드를 건네는 가벼운 동작 하나하나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입니다. 당신은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같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잠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음식값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이 연기는 필연적으로 도끼를 파생시킵니다. 당신의 호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동료들을 향해 미세한 경멸이 싹틉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당신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이런 생존 투쟁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의 천진함을 비웃거나 반대로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그들의 처지를 향한 날선 질투를 느낍니다. 당신이 건네는 카드는 그래서 동료를 향한 서비스인 동시에 당신의 불안을 투사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공격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모순을 인지한 채로 행동합니다. 이 한 번의 결제가 미래의 당신을 더욱 공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추방당하는 즉각적인 공포가 재정적 파탄이라는 지연된 공포를 압도합니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생명체가 보이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당신은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이 출력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안도합니다. 당신은 또 한 번의 사회적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차가운 액정 불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끄러운 가죽의 질감과 정교한 박음질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선명해요. 30만이라는 숫자는 검고 굵게 박혀있죠. 이 숫자와 이미지 앞에서 당신의 뇌는 이미 계산을 멈췄어요. 어차피 이번 달은 망했다는 문장은 단순한 자조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 회로를 차단하는 강력한 자기 암시예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전장에서 경보음은 소음에 불과하듯 통장 잔고의 숫자, 날아올 카드 청구서, 다가올 월세 날짜 같은 현실적 공포의 파편들이 의식의 표면을 떠다니지만 더는 위협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실패라는 결론이 내려진 이상
추가적인 손실은 무의미한 숫자의 증가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무이자 할부면 사실상 공짜라는 논리는 재정적 현실을 왜곡하는 언어적 연금술이에요. 30만 원이라는 실지 않은 비용을 12개의 무감각한 조각으로 분할하여 당장의 지출이라는 고통을 미래로 분산시키는 거죠. 미래의 당신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현재의 당신에게 영원이라는 환각으로 대체되어 공짜는 비용의 부재가 아니라 당장의 고통을 유예하고 통제력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자기기만적 명칭이에요. 결핍이라는 형벌에 묶인 당신에게 할부는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현재의 자유를 잠시 맛보게 하는 족쇄의 일시적 이완 장치와 같아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허구의 자아상을 구매하는 의식이죠. 이 운동화를 신고 거리를 걷는 당신의 모습, SNS에 전시될 이 상품의 이미지는 월말의 청구서 앞에서 무너질 당신의 모습과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해요. 소유는 존재의 증명이 되고 당신은 그 증명을 위해 기꺼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 가면은 타인을 속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을 속이기 위해 존재해요. 경제적 무능이라는 내면의 낙인을 가리기 위해 당신은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이 자기기만은 타인을 향한 미묘한 경멸이나 방어 기제로 파생돼요. 절약이나 합리적 소비를 말하는 이들은 삶의 미학을 모르는 무미건조한 존재로 격화되죠. 당신의 무모한 소비는 취향의 증명이자 그들의 구질구질함에 대한 우월성의 표식이 되어야 하니까요. 혹은 이 행위가 언젠가 발각될 것이라는 무의식적 불안감 때문에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판의 낌새를 먼저 찾아내고 방어적 분노를 축적해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독백은 사실 그 누구보다 상관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에요.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의 모순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이 찰나의 소유욕 충족이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행위가 소비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파산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이 행위는 현재의 무력감을 견디기 위한 가장 처절한 생존 방식이에요. 시스템이 설계한 절망 속에서 당신은 시스템이 제공한 가장 손쉬운 마취제를 선택하는 것뿐이죠.